자, 물리 페이지 103쪽이랍니다. 물리 페이지 103쪽. 네, 홀수 짝수 다 했나요? 홀수만 하면 돼요. 짝수만 하면 돼요. 다 해야 돼요? 다 불러드릴게요. 103쪽 1번에 3번이고요. 2번에 1번, 3번에 5번, 4번에 3번, 5번에 2번, 6번에 2번, 7번에 3번, 8번에 A, 9번에 5번, 10번에 4번, 11번에 4번, 12번에 5번, 13번에 4번, 14번에 가는 10뉴턴 오른쪽이고요. 나는 20뉴턴 왼쪽입니다. 15번의 답은 4번이고요. 16번의 답은 16뉴턴이고요. 17번의 답은 9cm고요. 18번의 답은 2번, 19번의 답은 3번, 20번의 답은 5번, 21번 답은 1번, 22번의 답은 4번, 23번의 답은 2번, 24번에 2번, 25번에 4번, 26번에 5번, 27번에 1번, 28번엔 4번이고요. 29번엔 1번, 3번, 4번 되겠습니다. 3개였네.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14번하고 15번하고 16번이 답이 뭐였죠? 알려줘요. 15번에 4번, 16번에 16뉴턴. 21번의 답이 뭐예요? 21번이요? 네. 1번이요. 그 14번의 답이 나가 몇 뉴턴의 왼쪽이었는데 몇 뉴턴이 몇 뉴턴이죠? 어? 나가 몇 뉴턴이 20뉴턴으로 왼쪽. 그렇구나. 숙제 안 할 거냐? 아니 헤어를 했는데 그 피치건살 사정이 있었어요. 놀았어요. 죄송해요. 나도 피치 못하게 패야겠네. 노는 게 피치 못할 사정이야? 이요 아이 그게 아닌데. 싸우자는 얘기야? 이요 나도 피치 못하게 패야겠는데? 오빠 숙제 안 하면 다음 시간부터 주먹 10대야 대가리. 분명히 경고했어. 오빠 맞냐? 어? 오빠 맞냐? 아니 다. 알았어. 하는 건 되잖아. 왜 안 해올 생각부터 먼저 해? 자, 틀린 거 혹시 모르네. 피치 못할 사정은 봐줄게. 놀았어 이러면 쳐 맞을 거야. 아니 그 피치건살 사정이 진짜 있었어요. 왜냐면요 제가 그 과학 숙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일요일밖에 없는데요. 근데 일요일에 제가 놀았어요. 그만하지. 이누야? 네. 뭔가 상황이 더 커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니? 지금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네. 그게 착각이라고 내가 또 주먹질을 해야겠니? 닥치라고. 너네 엄마랑 통화한다 그러면? 진정하세요. 근데 네가 나를 그렇게 어머니가 알고 계세요. 만들고 있잖아. 자, 질문하세요. 1번이요. 1번 또 15, 16, 21, 22, 이렇게 많아. 1번, 15, 16, 21, 22, 21, 22, 5, 6, 10, 5, 6, 7, 11. 11. 많다. 해봅시다. 1번. 밑줄 친 힘이 과학에서 말하는 힘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넌 몇 번 했어요? 4번이요. 선배는 힘들게 공부했어. 힘들게 공부했어? 물건 들고 공부했니?
과학에서 얘기하는 힘은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머리를 쓰는 건 이란 거 아니에요. 힘만 쓴 거 아니라고. 과학에서 얘기하는 힘에 대한 정의는 모양 변화라든지 아니면 운동 상태가 변화해야 된다고. 이게 아니잖아요. 씨름 선수는 힘이 장사다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쓰잖아요. 씨름 선수는 힘 쓰잖아요. 어디 있어요? 1번이에요. 씨름 선수는 힘이 장사다라고 얘기할 때 이 힘은 네. 기본적으로 능력치를 얘기하는 것 뿐이지 실제 힘 자체를 얘기한 건 아니잖아. 그건 몇 번이에요? 3번이요. 힘을 줘서 야구공을 쳤다. 야구공의 운동 상태가 바뀌었으니까 야구공이 힘 받은 건 맞겠죠. 야, 진짜 오랜만에 이런 걸 풀이를 해본다. 5번. 나무도막에 줄을 연결하는 위치를 달리하고 줄을 10N으로 잡아당기는 실험을 하였다. 그림 가의 경우는 나무도막이 끌려왔지만 그림 나의 경우는 나무도막이 넘어졌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힘의 크기 똑같이 10N을 잡아당겼어. 그런데 방향도 같고 크기도 같지. 네. 힘을 받는 위치, 작용점이 달라서 네. 결과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힘을 나타내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힘의 크기가 힘이 똑같다고 얘기하려면 크기, 방향, 작용점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가와 나는 힘이 작용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 얘기인 거라. 네. 이해돼요? 네. 답 그래서 2번. 6번. 6번 힘에 대한 설명. 힘을 받으면 물체 질량이 변한 뭔 이상한 말이 나와있고요. 힘은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네, 상호작용이에요. 작용 반작용.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면 물체도 지구를 잡아당깁니다. 주먹이 얼굴을 치면 얼굴도 주먹을 친다고요. 힘은 항상 상호작용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2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10번. 화살표의 끝점이 뭐예요? 그 끝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어디가 끝이라고 얘기하냐? 아, 다 힘드네.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를 끝이라고 하겠죠. 아. 그게 일반적인 논리 아닐까요?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에요. 그럼 뭔가 이상한 이봐? 여기가 시작이 여기가 끝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끝점이 아니라 시작점을 작용점을 하는 게 맞겠죠. 자, 10번 오른쪽 그림같이 달에서 무게가 98N인 돌멩이를 지구로 가져왔다. 이 돌멩이 지구에서의 질량과 무게를 옳게 측정한 것은 단 지구에서 질량이 1kg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일단 알아야 될 게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이 얼마예요? 6분의 1. 얼마라고? 6분의 1이죠? 맞아요? 달에서의 중력이 얼마였대요? 98. 98N이었대. 이게 달이야. 그러면 지구에서는 저거보다 몇 배? 6배 되겠지. 그럼 얼마예요? 588인가요? 지구에서의 무게는 588이에요. 그런데 1kg에 해당하는 게 98N, 9.8N이잖아요. 그치? 그럼 이거를 9.8로 나눠버리면 질량이 나올 거예요. 이걸 9.8로 나눠버리면 얼마? 60kg이 될 거라고. 60에다가 9.8을 곱하면 588이 나올 테니까. 맞아? 그래서 이 물체의 질량은 60kg짜리고요. 지구에서의 무게는 588N이 된다 그 얘기인 거죠. 달에서도 질량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달에서도 똑같이 60kg은 측정이 되겠죠. 이해돼요? 네. 그래서 질량은 60kg이고 지구에서의 무게는 588N이라는 거. 다 그래서 몇 번? 4번. 11번. 네, 11번 잘못 네, 찍었어요. 60kg이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거기 1kg짜리에 해당하는 중력의 크기가 9.8N이래요. 아, 네. 그러면 588N짜리는 9.8 나눠버리면 60kg이 나온다고요. 자, 11번은 됐다고 하니까 됐고요. 15번 가보겠습니다. 15번.
오른쪽 그림같이 용철의 매단 추의 개수를 증가시키면서 용철의 늘어난 길이를 측정했더니 결과가 표와 같았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추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난 길이도 비례해서 커지고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 늘어남에 따라서 어떻게 늘어난 길이가 2, 4, 6, 8로 일정하게 늘어났잖아. 네. 그러면 용철의 늘어난 길이하고 추의 개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땡기는 힘이 커졌으니까 그만큼 탄성력도 많이 커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탄성력의 크기는 용철의 늘어난 길이와 비례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4번. 4번. 16번. 오른쪽 그래프는 용철의 매단 물체의 무게에 따른 용철의 늘어난 길이를 나타내는 거다. 이 용철에 어떤 물체를 매달았더니 용철이 6cm 늘어났대. 거기 그림 봐. 3cm 늘어났을 때 무게가 얼마짜리였어? 8N이잖아. 그럼 6cm 늘어났으면 2배니까 얼마? 16N이 되겠죠. 답이 그래서 16N. 또 이런 걸 틀려. 21번. 오른쪽 그림은 등산화 바닥면의 모습이다. 등산화 바닥은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접촉면을 거칠게 하는데 이를 통해 마찰력을 크게 해서 등산할 때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한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래요. 표면을 되게 거칠하게 만들어서 마찰력이 크게 만들어지는 경우를 고르라는 거지. 1번이네. 눈이 쌓인 길에 모래를 뿌리게 되면 되게 꺼끌꺼끌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마찰력이 커져서 덜 미끄러지게끔 만든 거겠죠? 네. 답이 1번. 이해돼요? 마지막 22번. 자기력에 대한 자기력은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석엔 두 가지 극이 있죠. N극이 있고 S극이 있잖아요. 그죠? 맞아. 같은 극끼리는 밀어낼 거고요. 다른 극끼리는 당길 거라고. 자, 자기력은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 맞잖아. 떨어져 있는 자석에도 작용하잖아. 자기력의 크기는 거리가 멀수록 당연히 작아지겠죠? 자석과 쇠붙이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돼. 이거 맞잖아. 쇠붙이가 뭐예요? 쇠붙이 철. 쇠붙이가 철이에요? 쇠가 철이야. 네. 응? 쇠붙이는 철 조각이지 뭘. 붙이. 쇠붙이라고 해. 그냥 쇠덩어리를. 네. 자석의 같은 극 사이에서는 인력이 아니라 아니지. 인력 맞잖아. 자석의 같은 극 사이에는 인력이 아니죠. 그죠? 미안해. 청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4번에 틀렸네. 자석을 쪼개도 N극과 S극이 분리될 수는 없어요. 하나의 극만을 가지고 있는 자석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0번이 몇 번이에요? 5번. 왜 디귿이 맞아요? 접촉면의 면적하고 마찰력은 아무런 상관없다고요.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면적이 커도 마찰력에 영향을 이렇게 당기는 거나 이렇게 당기는 건 똑같아요. 재질이 똑같으면. 면적이 커지면 더 마찰력이 커질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면적이 커지면 그만큼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은 작아져. 그래서 접촉 면적은 마찰력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하세요. 네. 다 했네요. 오늘은 24쪽, 30쪽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숙제는 31쪽, 32쪽이 숙제예요. 숙제 어디라고? 31조 32조. 31, 32가 숙제입니다. 그런데 31, 32에서 마찰력 문제는 안 풀 거예요. 그래서 31, 32에서 4번, 5번, 6번, 7번, 8번은 안 할 겁니다. 몇 번을 안 한다고? 4, 5, 6, 7, 8은 안 할 거라고. 페이지 31쪽. 읽기 힘들어. 페이지 31쪽에 4, 5, 6, 7, 8은 풀지 말라고요. 31, 32. 31, 32에서 네. 31, 32쪽에서 4, 5, 6, 7, 8번은 안 하셔도 된다고. 영민 체크했어? 네. 그래. 당연한 듯이 얘기하네. 뭐 다음 주에 숙제 안 하면 당연한 듯이 펴버릴 거야. 자,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력이라는 게 나와요. 읽읍시다.
그럼 중학교 때 배웠던 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어이 썰렁한데. 이거요. 응? 아니 시킨 거 안 꺼져. 건방지게. 너 왜 의자를 또 땡겨갔어? 아 그냥 자, 야 그만해. 만유.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죠, 그죠? 이 중력이 곧 그 물체의 뭐랑 같아요? 아니 그거 무게랑 같은 거예요. 중력의 방향은 어딘지 아시죠? 아 어디야? 지금 중심 지구 중심 방향이에요. 자, 시계 하나 나와. 시계. M 읽어. F는 M지. F는 뭐야? 중력이야. M은 뭐야? 질량이야. G는 뭐야? 이게 중력 가속도예요. 값이 얼마야? 9.8. 이게 9.8이에요. 진짜 9.8이 약이에요. 응? 9.8 진짜예요. 응. 아. 가짜겠네. 그래서 중력은 어떻게 한다?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에 얼마? 9.8을 곱한다. 힘의 단위는 뭘 쓰죠? 뉴턴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구했던 무게 구할 때 질량에다 9.8을 곱한 게 그게 곧 그 물체의 무게, 곧 그게 그 물체의 중력이라고. 이 데스. 네. I didn't do it. 어? I didn't do it. 이 새끼 자꾸 사기치네. 아, 나도 안 때렸어도. 증거 있어. 이씨. 자, 그럼 중력 만유 인력 말주일력 아니에요. 만유. 만유 인력 왜 리유가 이랬었지? 응? 만주일력. 리유가 이랬었어. 이게 류가 아니잖아. 만유인요. 있을 유잖아 유. 그러니까 만유 인력이라는 게 맞죠? 만유 인력이 아니라 뭘 만유해? 만유가 뭐예요? 어색한데. 만유 인력 뭐라고? 만유가 뭐예요? 1만 만자 있을 유자 끓인자 힘력자. 예, 1만만이에요. 여기서 1만은 모든 이란 뜻이라고. 만이라는 숫자는 되게 큰 숫자라고 옛날에서는. 그러니까 1만 만자를 쓰면 되게 큰 모든이라고 사용한다는 얘기야. 자, 이건 뭐다?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진짜요? 네, 뉴턴이 그걸 했잖아. 그 물체 중에 사람도 있어요? 네, 너와 나도 서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근데 너의 질량과 나의 질량이 개 작아서 그걸 못 느끼는 것뿐이지. 느낄 정도가 되면 지구 정도의 사이즈가 돼야 돼. 기분 나쁘지만 너랑 나랑도 땡겨. 아, 나도 기분 나빠 새끼야. 왜 너만 나빠?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모든 물체가 서로 잡아 당긴다고요. 안 믿기는데. 지구가 널 당기는 건 믿기잖아. 네. 이게 딱 보이잖아요, 눈에. 그래. 근데 얘기했잖아. 너하고 나서의 작용한 힘은 우리 둘의 질량이 너무 작아서 그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작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질량이 작은 물체 사이에서도 매우 정밀한 실험을 통하면 서로 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원리가 아니에요. 원리가 아니고요.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만든 공간에서는 살고 있는 공간에서는 그런 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만들어서 몰라요. 되게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세상이 왜 이따구로 만들어졌나고 얘기한다면 너는 왜 그따구로 생겼니라고 이거 뭐라고 얘기하니? 저 어머니가 나셨어요. 어머니가 너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거니? 아, 그건 아니잖아. 네. 엄마가 너를 낳은 건 맞는데 네가 그렇게 생긴 걸 설명하는 이유는 안 돼. 그게 원리는 아니잖아. 엄마가 너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건 아니잖아. 노력한 거야? 엄마의 노력으로 애 얼굴이 바뀌어? 나 때로 잘생기게 됐죠. 어? 아니에요. 개소리야. 자, 그래서 지구 얘기는 모든 물체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 존재한다. 그 힘이 만유인력인데 만유인력의 식이 이렇게 돼. 그때는 지금 지금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가 있어요. 얘 M1이고 얘 M2예요. 두 물체 사이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힘이 저렇게 작용한다고. G가 뭐예요? G는 상수예요. 만유인력 상수라고. 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해요. 이렇게. 요 G는 만유인력 상수예요. 네. 항상 일정한 값이에요. 상수는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 변수가 아닌 상수, 항상 일정한 값. 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이라는 숫자를 가진 건데요. 그건 알 필요 없고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들 곱에 비례한다라고 구하는 게 만유인력식이라고 기억하는 거야. 네. 거리. 두 물체 사이 거리. 거리죠. R은 뭐라고? 두 물체 영민? 사이의 두 물체 거리. 사이의 거리. 두 거리. 물체 사이 거리. 제곱이야. 네. 자, 그래서 만유인력은 두 물체 사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물체 질량 곱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만유인력입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그게 만유인력이다. 식 아시겠죠? 네. 자, 만유인력 넘어가시고요. 맞추려고 안 한다 그랬잖아. 네. 탄성력 보러 갑시다. 뭐 보러 간다? 탄성력. 탄성력. 용처를 잡아 늘렸을 때 힘을 빼게 되면 용처에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때 작용하는 힘을 뭐라 부른다? 탄성력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탄성력 식에 대해서 정리할 거야. F는 마이너스 KX. K. K가 탄성계수라 불러요. X는 다른 말로 탄성계수를 용수철 상수라고 합니다. X. X는 기다려야지. 변형 길이에요. 용철이 늘어나도 되고 용철이 압축이 돼도 똑같으니까 압축될 수 있으니까 변형 길이라 얘기합니다. 그 탄성 계수로 불려요? 탄성계수가 K를 탄성계수라 불러요. 용철 종류에 따라서 잘 늘어나는 용철이 있고 잘 안 늘어나는 용철이 있잖아. 그 잘 늘어나는 안 늘어나를 결정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탄성계수. 근데 용처는 달라요? 그럼요. 똑같 용철이라도 잘 늘어나는 게 있고 잘 안 늘어나는 게 있잖아. 네. 너 차에 달려있는 용철 잡아 당기면 잘 늘어나겠니? 차 용처 있어요? 너 이렇게 되게 울퉁불퉁한 걸 지나가도 차가 그대로 흔들리진 않잖아. 그대로 충격이 다 전달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운전 차 타기 되게 힘들어요. 네. 넘어가더라도 그 용철이 있어가지고 얘가 스무스하게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줘요. 아. 좋은 차들은 그게 다 돼 있죠. 네. 일명 쇼바라고 얘기하는데 일본 용어로 쇼바가 뭐예요? 이게 용철 내가지고 그 충격 완화주는 장치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자전거의 안장에도 용철 있잖아요. 네. 자전거 안장에 용철이 왜 있어? 안 그러면 엉덩이 개 아프니까. 딱딱하면 안 되니까. 뭐하면? 딱딱하면 안 되니까. 용철이 있으면 안 딱딱해? 안 딱딱하죠. 용철은 그 역할이 딱딱한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격을 용철이 없으면 그냥 그 충격을 엉덩이가 다 받는 거라고. 근데 용철이 있으면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충격을 많이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엉덩이가 들어. 안장 없이 타봐. 용철이 없는 안장. 그건 말 그대로 자전거 가다가 뭐 돌멩이 하나 딱 밟고 엉덩이 개 아파요. 자전거 탈 수 없어요. 왜 없어? 자전거 안 타면 한 번도 타본 적 없어요. 자전거를 못 타? 네. 안 타봤어요. 우리 집에도 없어요. 자전거도 못 타. 하긴 우리 막내 아들도 자전거 못 타더라. 네? 왜? 타기 싫다고 했는데. 그거 말도 타고 안 돼. 다니는 킥보드. 근데 그거 면허 따야 된다면서 기차에서 안 타고 있어요. 그냥 걸어 다녀. 자전거도 못 타는데 킥보드 왜 타? 나 이거 야, 자전거도 못 타는데 킥보드는 어떻게 타? 전동 킥보드. 킥보드. 전동 킥보드는 못 타고.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못 타는 애들은 잘 못 타. 음, 규정을 잘 못 잡아. 희한하게. 왜요? 해봐. 생각보다 자전거를 못 타면 어제는 킥보드도 어떻게 뭐야 일자로 가는 거잖아. 바퀴 두 개라서 규정 잡고 가야 되는 거거든. 자전거를 못 타는 애들은 은근히 규정을 잘 못 잡아서 킥보드도 잘 못 타요. 내가 지금 못 타고 있어요. 면허가 없어요. 알겠어. 네가 면허가 있는 게 이상하잖아. 자, 그래서 탄성력은 식이 요렇다라는 거. 탄성계수 주고 변형 길이 구하면서 탄성력 구하면 되는 거라고. 네. 그럼 K 값이 일정하면 요 마이너스는 방향을 뜻해요. 탄성력의 방향은 변형된 길의 방향과 반대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숫자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넣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오케이?
저게 탄성역식이라고. 알겠어? 자, 여기 볼게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 그러면, 자 보세요. 용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질량이 10kg짜리예요. 정지에 있대요. 근데 용설이 늘어난 길이가 10cm 늘어났대요. 중력 가속도는 9.8이에요. 자, 탄성결식 얼마인지를 구하랍니다. 자, 이 문제에서 핵심은 정지에 있대요. 정지에 있다는 얘기는 이 물체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힘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물체는 뭐가 작용해? 아래쪽으로 뭘 작용해? 중력이 작용해. 근데 위쪽으로 용설 늘어났으니까 탄성력이 작용하죠. 그 두 개가 사이즈가 어떻다고? 같아.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거야. 힘이 똑같은 크기가 반대로 작용한 거지.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다고? 중력하고 탄성력이 크기가 같다라고 식을 쓸 수 있지. 중력식이 뭐예요? mg. 탄성력식이 뭐예요? kx라고. 자, m에다 얼마 넣으면 돼? 질량 10kg니까 10. 중력 가속도 얼마 줬어? 9.8. k x 아니야, 센티미터 미터로 바꿔야 돼. 0.1m라고. 응? 10cm 0.1m잖아. 아 0.1 계산하면 됩니다. k 얼마예요? 58 나누기 0.1 얼마냐고. 그래서 980이 되겠죠. 이해돼요? 네.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 중력식이 뭔지 만유인력식이 뭔지 식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알겠어? 자, 전기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가 있다? 전기력.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에서는 서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 그 힘을 뭐라 부른다? 전기력이라 불러요. 근데 전기력식은 만유인력식하고 거의 비슷해요. 뭐랑 거의 비슷하다? 만유인력식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식 먼저 써볼게요. F는 K, R 제곱, Q1, Q2. 이 Q는 전하량이에요. 전기를 얼마나 띠고 있는지 나타내는 거. 뭐다 Q는? 전화량 전하량. 전하량 단위는 쿨롱이라고 써요. 쿨롱 그럼 뭐랑 똑같아? 얘는 비례 상수예요. 쿨롱 상수라 부르는 비례 상수라고. 똑같잖아요. 형태가. 상수, 거리 제곱, 질량 들곱. 상수, 거리 제곱, 전하량 곱. 형태 똑같아요. 오케이. 그런데 전기력은 만유인력과 달리 두 가지가 있어요. 전기력에는 모두 있고 인력도 있지만 모두 있다고? 청력도 있잖아요. 여러분 전하는 두 종류가 있죠? 플러스 전하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도 있잖아. 그래서 다른 종류의 전하일 때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같은 종류의 전하일 때는 뭐가? 미는 힘이 작용한다. 그 얘기인 거죠. 질량은 그게 없어요. 질량은 한 종류거든. 질량이 플러스 질량이 있고 마이너스 질량 이런 거 없잖아. 그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뿐이 없는데 전하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요. 플러스 전하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도 있죠. 그래서 미는 힘도 있고 당기는 힘도 있다는 거. 이해됐어요? 식은 똑같이. 형태 거의 비슷하잖아. 맞아? 저게 전기력에 대한 식이다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이해됐어? 숙제가 31쪽, 32쪽. 그런데 제가 3번을 하나 풀어드릴게요. 몇 번을 풀어드린다? 3번. 3번 문제 읽어보세요. 속으로 읽어. 그러시겠지. 자, 그걸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뭐라고? 잠시만요. 정답 4배. 틀렸어. 8배. 왜 8배인지 설명해. 왜 8배냐고요? 왜냐면은 반지름이 2분의 1로 줄어들면은
줄어들면은 뭐해? 자 여기 보세요. 안돼. 여기 봐. 자 지구 반지름을 라지 R이라 할게요.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이라 할게요. 네. 지표면에 저기 놓여져 있는 물체의 질량은 스몰 m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중력은 뭐라 쓸 수 있죠? F는 mg라고 쓸 수 있다 그랬죠. 네. 중력은 만유 인력하고 표현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똑같은 거예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것도 모든 물체 사이 서로 자기를 당기는 힘이 존재하니까 끌어당기는 거거든. 야 이걸 만유 인력 형태에서 표현해보자. 만유 인력의 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F는 G R 제곱. 근데 얘하고 얘 사이는 붙어있다고 얘기해야 돼? 아니면 R만큼 떨어졌다고 얘기해야 돼? 크기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다 질량이 한가운데 중심에 몰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거리 얼만큼? R만큼. 그래서 R 제곱 라지 M 스몰 m. 이게 만유 인력이야. 오케이? 그런데 중력과 만유 인력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뭐야? 똑같은 거라고. 뭐라고 써? mg랑 R 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이랑 어떻다?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게 지워지죠. 그럼 중력 가속도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 R 제곱분의 G 라지 M으로 부를 수 있겠지. 맞아. 저거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만유력식하고 중력식만 알면 둘이 갖다 놓고 정리하면 된다고. 맞죠? 그런데 G 다시를 구하라는 거잖아. R이 얼마가 된대? R이 얼마가 되냐고 문제를 줬잖아. 어? 그럼 2분의 1 R 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네. G는 상수니까 똑같이 들어갈 거고 질량은 몇 배 된대? 질량 몇 배? 2배? 그럼 2 라지엠이라고 쓸게요. 그럼 어떻게 돼? 숫자만 남겨. 숫자만 남기고 앞에 거는 다 그대로 쓰면 R 제곱 G 라지엠 나오죠? 숫자 얼마 나와? 2분의 1 제곱이고 위로 올라갈 거야. 그치? 그럼 2랑 곱해서 얼마 나온다고? 8이 나온다고. 맞아? 근데 이게 뭐였어? 원래 지구 중력 가속도 이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8G가 되는 거죠. 그럼 처음 중력 가속도보다 기존의 중력 가속도 몇 배? 8배 큰 중력 가속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돼요? 정리해. 이건 좀 어렵죠? 여기도 어려워요? 이것만 어려워. 이것만 어려워요? 나머지는 별로 안 어려워. 라고 얘기할래. 왜 지랄이야? 어? 지랄하고 왜 난리야 이게.